어지러움증의 원인 질환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두통이 있고요. 둘째, 이석증, 셋째, 전정신경병, 넷째, 뇌혈관 질환, 마지막으로는 심인성 어지러움증입니다.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빈혈은 어지러움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가지 원인 중 편두통 어지러움은 너무나 과소평가되어 있고 이석증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아마 일반인들이 귀에 이해가 쉽고 의사들도 설명을 하기 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찰실에서 진찰해 보면 편두통 어지러움 같은데 이석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편두통 어지러움증은 두통 대신에 어지러움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두통 어지러움증은 언제 발생하냐?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잘 발생하고요. 어지러움증의 정도는 가벼운 어지러움증부터 심한 회전성 어지러움증까지 다양하게 동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두통은 오해를 많이 받는 질병인데요. 환자분들께서는 일자목으로 치료받기도 하고 내과 가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받기도 하고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안과 가서 정상이라고 진단받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증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을 의미하는데요. 심하다고 뇌혈관 질환 어지러움증은 아니고요. 증상이 경미할 수도 있고 심한 어지러움증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뿐만 아니라 심한 두통이나 마비, 신체의 이상 감각, 삼킴장애, 시야장애,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의식저하 등이 동반하는 어지러움증은 뇌혈관 질환 어지러움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의 경우는 장기간 지속되는 어지러움증은 꼭 뇌혈관 질환 원인의 어지러움증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정신경염과 이석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갑자기 심한 회전성 어지러움증이 발생하고 구토가 동반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전정신경이란 뇌와 이석기관을 연결해주는 신경입니다. 이 전정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석증과 비슷한 회전성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정신경염에서부터 뇌허혈에 의한 장애, 가끔은 뇌종양 등과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어지러움증이 지속되는 반면에 이석증은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이석증은 고개를 몇 번 움직이다 보면 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석증은 전정신경염의 후유증으로 몇 달 후에 발생할 수 있고 외상 후에도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러움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한 어지러움증을 경험하고 나서 일부 환자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후유증입니다. 예를 들면 이석증 환자가 완치 후 환자가 다시 이석증이 생겼다고 막 쫓아오시는데요. 이석증 검사를 해보면 진짜 이석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오히려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러움증이라는 후유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생기는 이유는 심한 어지러움증이 뇌에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후에 가벼운 뇌의 움직임에도 다양한 정도의 어지러움증으로 느끼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후유증은 이석증 후에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심한 어지러움병 후에 올 수 있고 흔히는 뇌진탕 후에도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시는데 메니에르병이 무엇이고 얼마나 흔한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발생률은 실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특징은 심한 어지러움증이 청각장애, 이명과 같이 발생했다가 수일 이내 회복이 되고 이런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메니에르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환자분들이 메니에르 병을 진단받았다고 오시는데요. 제가 진찰을 해보면 열의 9은 그냥 원인 미상의 만성 재발성 어지러움증이고 실제 메니에르 병은 아니고요. 진짜 메니에르 병은 희귀질환에 가깝습니다.